오가는 사람이 많은 생기 넘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내외적으로 수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수원이 더 커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호랑이의 눈으로, 또 걸음은 어리석은 소처럼, 묵묵묵직한 소처럼, 그런 자세로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새롭고 더 빛나는 수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고 성함과 소속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마지막 라인의 정은아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정은아 기자님, 날씨 이야기 좀 하시죠. 날씨가 너무 좋죠? 이번 수목원에서 첫 신년 브리핑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두에 이걸 전투와 함께 수원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수원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 R&D 사이언스 사업인데요. 수원의 성장과학 연구 중심이자 수원 경제 발표의 기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이크 한번 다시 들으실래요? 서비스를 잘 해드려야 돼요. 경기뉴스미디어의 정은아 기자입니다. 1월 수목원에서 첫 신년 브리핑을 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두에 1월 저수지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씀하셨어요. 1월 수목원 바로 인접한 곳이 R&D 사이언스 파크입니다. 수원의 첨단 과학 연구 중심이자 수원 경제 자유구역의 리딩 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지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도 밝히셨어요. 거기 욕심나는 기업 있는지, 그리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그림을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이 1월 수목원 근근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기업에 관심을 주는 기업도 있고 제가 관심을 갖는 기업도 있는데, 혹시 결례를 할까봐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마곡 신도시에 제가 MP 역할을 했습니다. MP라는 게 총괄 계획과 역할을 하는데요. 전 과정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중간 과정부터 MP 역할을 했는데, 그때 마곡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리딩 그룹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그때 협의해서 리딩 그룹을 유치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행히 LG 연구소가 들어와서 그 순간 남은 필지들이 다 소진됐어요. 결국은 여러 경험들, MP 경험들이 제가 한 10몇 개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개발 과정에서 얻었던 경험들이 통합해보면 결국 수원의 경제자유구역 100만 평,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산업통상부에 가서 그것이 성공하려면, 지정되고 성공하려면 어떤 리딩 그룹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성패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지금 중점을 갖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느라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세 가지 방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 수원에 왔으면 하는 기업들이 반도체, AI 쪽에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국회의원 5분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나갈 그런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성과가 나면 그때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월 수목원은 여러분 좀 말씀하셨지만 가까이는 바로 한 발자국 넘어가면 R&D 사이언스 파크가 곧 개발되고요. 또 바로 옆에 한 발자국 가면 구운역, 새로 신설되는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으로 쭉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참 위치가 좋은 데예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더 성장할 것 같아서 겨울 신년 브리핑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성훈 기자님. 예, 그 수원 군공항 문제를 한번 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그 이전 사업이 좀 승인이 됐고, 이게 그 국정과제에도 반영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느 단계 정도에 돼 있고, 아마 최근에 국방부 장관도 한번 좀 접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설득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 대구, 광주, 수원이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몇 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도 합의가 됐고 광주도 극적 합의를 얼마 전에 이루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원인데요.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또 함부로 그걸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왜? 여러 갈등이 조정돼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우로 보면은 수원시 혼자 혹은 경기도 혼자가 갈등을 해결할 주체로 나서는 것은 좀 어려웠다라고 판단되고 그 주체의 해결 의지를 중앙정부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획 과제 속에 112번에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5명 국회의원과 국방부 장관을 뵙고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건의를 드렸고요. 국방부 장관께서 좀 관심 있게 보겠다, 현장도 보겠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또 갈등이 계속 좀 이어질지는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만 정부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큰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제가 다시 만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군공항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아까 말씀드렸던 K축제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건의하려고 국방부 장관도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까지 4명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을 만나서 저희 것을 충분히 이해를 설득을 좀 하려고 하고요. 또 5번째로 리딩그룹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의 회장도 국회의원 5분과 함께 만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기업을 만나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5명의 수원의 미래를 함께 관심 있게 논의할 분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3분은 약속이 됐고 2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만간 뵙고 의견을 드리고 또 읍소하고 관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만들어갈 수 있다는 또 자신감도 있습니다. 잘 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윤종화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예, OBS 윤종화 기자라고 합니다. 궁금한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서수원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군공항 이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 정책 부분에 있어서 수건 125만 호 계획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서수원과 군공항 부지 문제도 연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중앙정부의 어떤 논리로 좀 설득을 하고 계시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군공항 얘기 다시 좀 초점을 맞추면 군공항은 지난 8년 동안 진전을 못 본 것이 지자체끼리의 갈등 조정으로 국가가 그냥 방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으로 갈등을 조정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공항은 민원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말씀을 올릴 때 국가 전략 차원에서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에서 수원 군공항이 여기 있는 게 옳습니까?
도심지 안에 있는 공공항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옳습니까? 라는 것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다행히 광주와 대구는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이익이 크지가 않아서 국가의 보조금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무안에 가는 광주공항을 광주시가 1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국가가 광역교통체계와 청을, 조직을 넣어주겠다라고 설득을 해서 통과가 되는데, 합의가 되는데, 수원은 다행히 개발 이익금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본 수치적으로 보면은 최소 3조 원 이상의 화성 상생 자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을 짓고도 남는 자금이 3조 원 정도 이상의 개발 비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성이 될지 어디가 될지 국방부와 최종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 옮겨가는 지역의 지자체 주민들, 시민들 위해서 최소 3조 원, 또 많게는 5조 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생 지원비가 수원시 개발 이익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또 대구나 광주의 관례를 보면 비행장 때문에 옮겨가는 지역의 광역교통과 여러 가지 조직체계 같은 것이 국가 지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저는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다른 또 기능을 또 부여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로운 차원에서 잘 협의할 겁니다. 논거는 저희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문 조현철 부장님. 네, NSP 통신의 조현철 기자입니다. 네, 시장 여기 오늘 좋은 자리에서 기자회견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R&D 첨단 연구소 네.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고급 인재가 들어오고 고급 일자리가 일자리가 생기면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일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연구소가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그런 연구소 설립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경제적 지역에 어떤 유치 효과가 좋을지나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첨단 과학 연구 도시, 세계적인 K 축제, 그리고 시민 체감의 여러 가지 생활비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펴겠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K 컬처럴, K 축제와 첨단 과학 연구 도시 두 가지 축을 먼저 생각하고 또 지금부터 시행하는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민생정책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 먼저 생각한 거는 하나는 첨단 기업을 유치해야 대한민국에서 수원의 역할을 찾을 수 있겠다. 수원만의 도시를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토와 도시 연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수원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뭐를 더 강화할까? 국가에 어떤 거를 호소해야 국가가 인정을 해줄까를 많이 찾았는데 그게 연구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도시만 하면 고급 인력이 정착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상공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골목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시장 5년 지금 4년차 시장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결론은 연구도시로만으로는 소상공인은 못 살려요. 물론 낙수 효과로 많은 인원들이 오면 슈퍼에 찾고 음식점을 찾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 대책이 못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분들 일자리를 통해서 고급 일자리를 통해서 오신 사람들 말고 밖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와야 상공인, 소상공인들이 산다라는 건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 말은 맞습니다. 수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방문객들이 오면 골목 경제가 넘쳐납니다. 연구도시로서 성숙된 것 플러스 내방인들이 많이 와야 소상공인이 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어떻게 내방인들을 많이 유치할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캐대언 시대에 수많이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서울에 가둬놓지 말고 수원으로 더 유치하자. 근데 우리가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은 62년 동안 했던 수원환성 문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성숙된 공연 문화, 축제 문화가 있다. 이거를 좀 상품화시키자라는 겁니다. 상품화의 가장 선진적인 도시가 어디일까? 리우와 베네디 두 도시였다라고 벤치마킹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계절 내내 와야 되겠지만 여기에 많은 숙소도 호텔과 숙소도 많이 짓고 내방객들 많이 유치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축제가 더 번성하게 하고 또 유료 관객도 많이 유치해서 오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골목시장, 소상공인들, 음식점들한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만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외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지금 말하는 생활비 패키지 같은 걸로 부산교통이나 또 출산지원비 같은 여러 각도의 시리 정책으로 계층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세 가지 정책을 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질문에 대답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의 끝은 시작점이 그렇고 지금 결말이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계속 앞쪽만 좀 시켜서 뒤쪽에 손 드신 분들 계시는데요. 오마이 최경준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리세요. 저쪽 카페 쪽 뒤쪽에 좀 뒤쪽도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입니다. 일단 수원 올해 목표와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해나가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리 국정과제 TF팀을 공직자분들이 대규모로 만들어서 국가가 앞으로 추구할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연구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까 또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까에 중점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의 귀결점도 역시 아까 세 가지 귀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지금 첨단 과학의 수출 품목을 강조하는 투자를 강화하겠다. AI 펀드, 또 국민 펀드 등의 첨단 연구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육성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역할은 뭘까라고 고민한 결과가 연구도시입니다. 저희가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미 강화된 국가도 이미 인정했습니다. 수원은 연구도시라고. 역대 정부들이 다 페이퍼에다가 연구도시 수원, 반도체는 무조건 연구도시 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바이오까지 같이 모아서 연구를 하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결합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납니다. 바이오와 반도체가 결합하고 반도체와 AI가 결합하고 또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수없이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산업이 생성될까? 우리가 잘 예측은 못하죠. 근데 얘는 모든 지식을 긁어서 자기 나름대로 저한테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반드시 맞지는 않겠지만 또 전문가들하고 많이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그런 새로운 산업을 창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게 국가가 펼쳐가는 정책에 맞다. 그리고 K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K컬처를 12개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의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가만히 살펴보니까 콘텐츠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판단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제안을 하듯이 정부가 지금 제안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방정부가 수원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와 기능을 거꾸로 국가한테 제안을 하자. 설득을 해보자. 혹시 콘텐츠가 비어있는 곳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메꿔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심정으로 지금
국비 100억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100억은 수원에만 오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수원, 화성, 필요하면 안양, 시흥까지 다 포함해서 1박 2일 동안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모든 지자체에 제공하는 국비를 예상하고요. 매칭해서 저희도 국비 100억을 주시면 100억을 만들겠다. 그래서 총 200억 규모로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축제를 만들어서 지금 밀려들고 있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뭔가 제공을 하겠다. 우리 문화를 제공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나 공연 중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할 만한 것이 정조대학 능행차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62년 동안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미 역량을 다 갖추고 있어요. 좀 더 세련되게 품격 있게 더 많은 우리의 한국의 음식, 한국의 공연, 한국의 미학을 그 과정에 넣어놓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것과 같이 결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가 뭘 괴를 같이 하느냐, 다 지금 비전을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같이 합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지역 민생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했는데 저희도 지역 화폐를 늘리고 아까 생활 패키지 하는 것도 똑같이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원의 이재명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황영민 기자님. 네, 이대리 회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88일 동안 44개 동을 찾아다니면서 세빈 만남을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468건의 제안을 듣고 지금 88%를 해결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좀 제기된 민원들이 해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좀 처리됐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시민 소리 해결팀 신설하고 이제 시민 민원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난해 운영했던 민원함이랑 또 어떤 방식이 달라지는지도 같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세빈 만남 88일 동안 44개 동을 다녔어요. 저희 시가 크니까 동 숫자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44개 동을 똑같이 다닌 겁니다. 저분들은 시민들이 제안한 민원에 대해서 또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담당 부서 국장들한테 여쭤보면 말씀을 주신 걸 갖고 같이 현장에서 토론을 했는데요. 할 수 있다고 판단된 건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속 시원하게 민원을 많이 해결했는데 민원 주신 500여 건 가까운 그 민원 중에 87.8%가 88%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바로바로 현장에 다녔습니다. 아마 현장 가는 것은 그 주 일주일 내내 현장을 가서 민원이 제안하신 민원인가 구청장, 국장 같이 가서 보고 있고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다니려고 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 12%가 해결이 안 되는데 장기과제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장기과제가 맞을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럴까? 절차가 복잡해서 그럴까? 이거는 제가 지금 다니면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세빈 만남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장들이 이 세빈 만남 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서 다 만남을 가지는데 저도 첫 번째 년, 두 번째 년도 그랬지만 모든 지자체장들이 시나리오를 갖고 찾아갑니다. 질문할 내용과 질문할 대상자를 정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가서 보통 주고받고 합니다. 약속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통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어질까봐, 막 오만 얘기가 나와서 길어질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등의 여러 가지를 걱정해서 약속 대리를 하는 것이 아마 전 세계 모든 지자체장들, 대한민국 지자체장들 다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왔는데 올해는 좀 바꿔보자. 그냥 무작위로 해보자. 그 정도 우리가 역량이 있고 또 책임감이 있고 성숙됐지 않느냐.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실제 열어놨습니다. 열어놓고 무작위로 말씀을 주시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무지막지한 얘기는 없었어요.
대체로 생활에 불편한 얘기를 주셨고 또 제안도 좀 때로는 주셨고 또 국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가적인 이야기를 주셔서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방식은 추구할 겁니다. 그리고 세빛 이 만남에 이어서 폭삭 가마수다도 작년 6, 7, 8, 9, 7, 8, 90이죠. 100일 동안 민원함인데 1658건이 들어와서 그것도 한 88% 정도는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해결 안 되는 게 역시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왜 해결 안 되는지. 근데 그것이 워낙 인기가 좋았어요. 왜? 100일 동안의 기간을 주고 민원을 넣으면 일주일마다 저희가 꺼내서 바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자. 그래서 100일 동안에 민원을 받자마자 해결한다는 그 상징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서 올해도 1월 15일 전반기 100일 동안 상반기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00일 동안 2회 동안 이렇게 하고요. 그걸 전담하는 부서도 아예 1월 15일자 조직 개편은 15일자로 일어납니다. 수원은 15일자 안에 시민의 민원 소리함 해결함 뭐 이렇게 해서 조직도 만들어서 그걸 아예 전담하는 조직도 만들어서 다가가려고 합니다. 좀 달라지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자. 네.